손주 봐주다 허리 다쳤는데 병원비도 안 내주고. 요즘 애들 다 그래요라니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무급 육아 도우미였을 뿐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먼저 주고 이야기합시다. 안녕하세요. 올해 70세 김복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힌 쓴 이야기, 지금부터 차분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평생을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는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작은 식당에서 틈틈이 일을 거들며 두 아이를 키워냈죠. 특별히 부족함 없이 남들만큼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식들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둘이서 오손도손 지내면서 가끔은 손주들 재롱도 보며 그렇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죠. 저도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겠다고 기대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과 함께 찾아온 기쁨도 잠시,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처음엔 당연히 제가 손주를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이 낳은 손주니까요. 피부치인데 누가 돌보겠어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죠.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벌써 5년 전입니다. 사랑스러운 첫 손주가 태어났으니 저는 기꺼이 제 시간을 내어 아이를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복직하는 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출근하듯 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아이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하루 종일 손주와 씨름하는 것이 제 주된 일과였습니다. 해가 지고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할 때쯤 저는 그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면 남편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바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일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예쁜 손주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 때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고맙다고 엄마, 아니면 누가 이렇게 봐주겠냐며 매일같이 칭찬과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손주 육아에 기여하는 것이 아들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좋았으니까요. 자식 잘 되는 것이 곧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기대와 현실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감사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형식적인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아침에 가면 차 한 잔 제대로 권하는 일도 줄어들었고 저녁에 돌아갈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하는 기본적인 안부조차 묻는 일이 드물어졌고요. 제가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힘드시죠?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끔 아이가 보채거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제가 힘들어하면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저도 직장에서 힘든데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받아치는 경우도 있었죠. 솔직히 그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손주가 예쁘고 아들 부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내가 참고 말지 않은 마음으로 5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손으로 돌본 손주는 어느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저는 이제 칠순이 넘은 노인이 되었죠. 제 무릎과 허리는 쑤시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제 삶은 온전히 손주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었고 남편과의 여행도 포기해야 했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접어야 했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손주 육아에 쏟아졌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져 갔고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손주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주를 보호하려고 제 몸을 비틀었죠. 저도 모르게 손주를 꽉 끌어안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제 품 안에서 무사했지만 저는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었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 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르신, 허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하고 심하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에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당장 손주를 누가 돌볼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 손주 돌보는 걸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으니 아가씨가 좀 봐주렴.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하고 걱정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바꿔주더군요.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제가 갑자기 휴가를 낼 수도 없고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큰일이네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건강보다는 당장 육아 공백이 생기는 것을 더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손주 돌보는 것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던가 하는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아가,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단다. 의사 선생님이 당장 쉬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구나.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대. 제가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어머니, 저희도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손주를 봐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좋아서 봐주신 일인데 병원비까지 저희가 다 내는 건 좀 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제 헌신이 좋아서 한 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지난 5년의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묵은 육아 도움이었을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제 삶을 포기하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제 몸이 아프든 힘들든 묵묵히 제 역할을 해왔죠. 제 건강을 돌볼 여유도 제 취미를 즐길 시간도 없이 오로지 손주에게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하니 당연히 내가 좋아서 한 일 아니냐고 말하다니요. 저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나? 나는 그저 이용당했을 뿐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표현하지 못했던 서운함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가,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잠시 우리 집으로 와주렴. 아들과 함께 오면 좋겠다. 며느리는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저녁에 아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아들. 지난 5년 동안 내가 손주를 돌봐준 것은 너희가 힘들까봐 내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다. 나는 너희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아프다고 하니 너희는 내 건강 걱정보다는 손주 누가 돌볼지만 걱정하고 심지어 병원비도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니 내 지난 5년의 세월이 그저 놀이였단 말이니? 나는 너희를 믿고 의지했는데 너희는 나를 그저 필요할 때만 부려먹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니?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병원비를 안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서 봐주셨던 거 맞잖아요. 저희가 강요한 적 없어요. 저희도 사정은 어려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좋다니? 너희가 맞벌이하느라 힘들다며 누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어린 것을 돌봐주었겠니?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야 해서 망설였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니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기꺼이 너희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그럼 묻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받아야 하니? 제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도록 허리 한번 제대로 아파본 적 없는데 5년 동안 어린 손주를 하루 종일 안고 씨름하다가 허리 다쳤다. 이 병원비는 누가 책임질 거니? 수술하면 최소 1,000만 원은 나올 것이고 입원 기간 동안 생활비는 또 누가 책임질 건데?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단 한 푼이라도 받은 적 있니? 내가 너희에게 시급 쳐서 계산해 볼까? 최저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월 150만 원은 좋게 넘을 거다. 5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야. 너희는 나를 그저 공짜 육아 도우미로 생각했던 거 아니니? 내가 너희의 돈벌이를 위해 내 몸을 희생한 것 아니냐?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손주를 돌볼 수 없다.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는 너희의 이기적인 태도에 지쳐버렸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렴. 어린이집이든 베이비시터든 너희가 선택하렴. 제 선언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 없이는 안 돼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며느리도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어머니,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저 정말 회사 못 다녀요. 저희 당장 생활이 어려워져요. 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없으면 자기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했지? 그럼 너희도 너희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해 보렴. 시급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다. 먼저 그 돈부터 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손주를 돌보거나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육아 문제로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이웃을 통해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을 되찾는 것에 집중했고 남편과 함께 못다한 여행도 다니며 저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저의 소중한 삶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다 한 달 뒤쯤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희 잘못입니다. 그때 어머니께 차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그때 드렸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저희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께 매달 용돈도 챙겨드리고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손주를 돌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힘드실 때는 언제든 저희가 아이를 맡겠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함께 찾아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아니면 안 된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제가 힘들 때는 언제든 쉴 수 있도록 할 것. 결코 제가 무리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손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부가 함께 나누고 저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 제가 단순히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님을 인지하고 존중해 줄 것. 셋째, 제가 아플 때 병원비는 전적으로 아들 부부가 부담할 것.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도 가입할 것. 넷째, 매달 소정의 돌봄 비용을 지급할 것. 이는 제가 5년 동안 받지 못한 최소한의 대가이자 앞으로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야
저는 다시 손주를 돌보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부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존중받으며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손주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도 저의 말을 새겨듣고 저를 배려하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저의 아픈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시될 때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도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세요. 당신의 가치와 노고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으며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